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이 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요리 연구가 양념지기 허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전쟁 위기를 맞은 이란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란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귀 쫑긋 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치즈버거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특별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혹시 코셔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할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 푸드 하면 뭔가 믿음직스럽고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슬람 종교의 율법을 기준으로 인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반면에 이 코셔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종교 전쟁 수준 아닌가요? 네. 이 코셔는 단순한 식사 규칙을 넘어서요. 유대교의 가르침과 긴밀히 연결된 생활 문화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셔는 히브리어로 적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순히 음식 규칙이 아니라 5,700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독특한 음식 문화예요. 코셔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요. 해산물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는 이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식기에도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패티에 치즈가 들어간 햄버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치즈버거뿐만 아니라요. 이 고기 요리 후에는 디저트로 유제품이 포함된 아이스크림이나 맛있는 치즈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식사 때마다 이 신성함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거죠. 이 코셔 규칙은 주방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셔 주방은 종종 이 유제품과 고기 조리를 했던 그 도구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요. 이 코셔를 지키는 식당이 있는데 종업원이 그 식당에 들어가면 물어봐요. 고기 드실 건가요? 유제품 드실 건가요? 그러면 안내하는 자리가 나뉘어요.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의 75% 이상이 이 코셔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셔가 없는 식품은 어,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금지된다고 해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코셔 규칙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고기를 먹고 치즈를 먹으려면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고기가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도 아무거나 마실 수 없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만진 와인은 더 이상 코셔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셋째, 심지어 조리기구도 엄청 까다로워요. 한 번이라도 이 돼지고기를 조리한 프라이팬으로 다른 고기는 절대 never 조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깐깐한 코셔 문화를 가진 이 코셔 시장이 2026년까지 무려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아, 잠깐만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약 78조! 와, 더 놀라운 건요. 매년 8%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중에 62%가 종교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셔 인증받은 식품을 살까요? 이 코셔 음식을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로만 선정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코카콜라, 립톤, 하인즈 케첩까지 다 코셔 인증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받고 싶어 하는 이 코셔 인증! 과연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원재료 심사인데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과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설탕, 계란, 심지어 이렇게 향료 하나까지 모든 재료가 다 코셔 인증을 받아야지만 만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시설 관리예요. 이 일반 제품이랑 코셔 제품을 같은 라인에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심지어 이 세제로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돼지고기를 조리한 프라이팬은 영원히 코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원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랍비가 직접 공장에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지혜로운 선생님입니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친 상담자이자 조언자이자 정통하고 현명한 어른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조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뭐 불교의 스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 같은 예,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이 와서 원재료 보관 상태를 체크하고요. 생산 라인이 청결한지 체크하고 직원들의 위생까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시에 점검도 한대요. 그런데 이 코션은 인증받기도 어렵지만 이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기적으로 랍비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새로운 재료를 쓸 때마다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생산 기록을 꼼꼼히 꼼꼼히 써야 되고 이 한 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바로 취소! 이렇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인증 절차를 걸친 식품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저의 전 영상에 언급했던 인물이에요. 독사를 두려워해서 인증된 곳에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만 드시는 대통령. 그런데 그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유대인 남편의 영향으로 이 코셔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니, 좋은 음식 혼자만 먹지 말고 좀 아버지께도 좀 권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녀가 2018년도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이 코셔 음식을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해외 출장을 할 때에도 항상 그 현지의 코셔 전문 식당을 미리 파악해두고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 팝의 여왕 마돈나는 공연 후에 스태프들과 함께 이 코셔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코셔 인증을 받은 게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몇몇 김치, 된장, 천일염, 인삼 제품들이 바로 코셔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셔 규칙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퓨전 요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이 이스라엘의 코셔 문화를 이해하면요, 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그들의 종교와 이 전통, 정체성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한 이 코셔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특별한 식문화와 이 코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가장 놀라웠던 점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른 나라의 놀라운 음식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